네, 반갑습니다. 3월 1일 일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네, 바로 그 3.1절입니다. 모두들 묵념 잘 하시고요. 3월의 첫날이라는 기대감도 있죠. 네, 하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월 3일. 3월 3일은 삼삼데이, 삼겹살데이입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실 준비하시고. 자, 근데 미국 증시 상황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물가, 중동, AI 관련한 부분들, 또 금융사 파산 얘기도 있었죠.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 요소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금융위기가 2028년도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매도를 위한 포석이냐, 아니면은 정말 위험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차장고, 이 대차장고는 공매도를 위한 준비 자금이잖아요. 네,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 물론 이게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공매도로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차장고가 많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거 가지고서 또 딴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대차장고가 많이 증가했다,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2월달 한 달 동안에 이제 대차장고가 위쪽에 올라가 있었던 종목들, 그쪽 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쪽으로 아직은 공격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부분들은 특별하게 지금 아직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차장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 신용거래가 자꾸 증가하는 모습, 신용거래가 이제 156조까지 올라갔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신용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볼 부분이고, 일단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쪽에 불안 요소가 생긴 상황, 대차장고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를 보시는 부분들은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차 거래 상위 10개 종목 해가지고 이제 쭉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1개월 정도로 책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2월 2일부터 보셔도 상관없는데 1월 27일부터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대차장고 그 상황, 좀 보실 겁니다. 자, 압도적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단위를 조 단위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20조 원, 이 20조 원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진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 진단 따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다가 대차장고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위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공매도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를 공매도 칠 만큼 이 포지션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매도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근데 이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상환이 좀 됐어요. 근데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보시면은 잔고가 이제 상환 지수가 좀 더 많죠. 체결보다 상환이 조금 더 많다. 즉 대차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것은 에이씨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됩니다. 근데 안 할란다 하더라도 금액은 계속 늘어나서 20조 원까지 갔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5조 원, 이것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시총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잡히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체결 주수가 더 많죠.
그쵸? 이 대차 거래를 보실 때는 체결이 많은지 상환이 많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커져가지고 뭐 이거는 따로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5조 원대, 2조 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얘네들은 보시면 네 대차 거래의 그 체결이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그런가요? 네 상환을 조금 더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1조 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차 잔고가 아직 많고 금액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BM 얘네 둘이서 지금 네 금액이 잔고 금액이 3조 원, 2조 원대 잡혀 있는데 얘네들도 보시면 이제 그 주가 계속 올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환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 최근에 예, 체결 주수가 좀 늘어났어요. 체결 주수가 좀 늘어나면서 네 상환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래서 대차 거래가 크게 늘어난 종목으로 꼽혀 있고요. HLB 그다음에 HPSP 정도까지는 이제 늘어나 있는 모습들. 자 2차전지 쪽에서는 네 대차의 그 상환이 더 늘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 주 단위로 좀 보시면 변화가 조금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주간에 보시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보면 최근 1주간 네 얘네들 뭐 순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네 계속적으로 뭐가 늘어나고 있다.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반도체도 최근에 막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대차 체결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가 많이 진행되면은 야 이거 공매도 쳐야 되겠는데 라는 성격의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네 대차 거래 상환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환이 늘어났지만 네 금액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살펴보시면 자 지난주로 넘어가시면 18조였잖아요. 네 18조. 그리고 여기도 지난주에 특히 지난주가 상승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명절 이후에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환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차 잔고가 네 더 이제 17조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빌린 게 많아요. 네. 요때 네 그다음에 그 전에도 가시면 계속 늘어나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가 2월 셋째 주죠. 네 2월 셋째 주 그 시점에서 이제 상황이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고 네 그 2월 달에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바로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주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명절 주간이라서 네 요때 상황이 조금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간에 네 다시 상환이 조금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금액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당 가치가 커져서 일단은 금액은 20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즉 20조 원을 공매도로 때리면은 약간 물량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뭐 최근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잔고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20조 원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6개월 상황으로 보게 되셔도 네, 잔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상으로 보게 되시면 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잔고 패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까지로 하시면 즉 하이닉스는 이미 잔고를 많이 가져다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아직 공매도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네, 상황을 보시고 이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진단했으니까 어제 진단 요소를 참고하시고 한미반도체, 미래에셋증권, 하나솔루션,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는 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우리기술, HLB, HPSP 뭐 등등등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뭐부터 봐야 되죠?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요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요게 지난 12월 특강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자 일단 TC본더 쪽이잖아요. 네, TC본더 이쪽에서 이제 뭐 나온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를 세게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상승 포인트가 있었을 때 강하게 올랐고, 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포지션은 일단 네, 긍정적이기는 하죠. 네, HBM 쪽에서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부담 요소이긴 한데 한 방에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지해주는 모습. 자, 30만 원 위쪽이라면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내려간다면 이제 시장 변동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25만 원대 이상에서는 지지가 또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특별하게 네, 현재 시점 위쪽에 있는 걸 좀 까먹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추세가 갑자기 붕괴된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 때려 맞아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2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켜질 것 같은데, 25만 원까지 빠지면 한 3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상당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뭐 급락하는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차익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네, 30만 원대 전후로 네, 지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되고요. 단기에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뭐 전부 다 팔아먹기에는 네, 일단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강하고 역사상 신고가잖아요.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는 네, 한 방에 팔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조금 불안정해진다라고 생각되면 매도하셔도 되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대자장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로 공매도에 투입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 네, 혹시라도 근데 추세가 이상해진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25만 원 아래쪽부터는 네, 좀 부담 요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고민하시고, 당장 네, 고민하실 만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포지션이 갑자기 급락해서 뭐 이상해진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었죠. 미래에셋증권은 뭐 그 코인 관련한 부분에서의 뭐 인수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대체장고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은 역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요소겠죠. 지금 괌에서 들어간 지 한참 오래됐거든요. 자, 지금 이제 7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말이죠. 갭상승이 일어난 다음의 추세인데,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포인트, 거기가 마지막 최종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적인 부분이 좀 나오네요. 자, 5일 기준선으로 봤을 때 65,0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라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55,000원, 54,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4,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30%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아마 지지선은 요 갭상승한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핵심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뭐 한 13, 14% 정도 네, 상황에서 이제 한 65,000원 정도 라인으로 이제 지지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최종적으로 한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조정이 조금만 나와도요, 과매수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일직선으로 내려꽂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금융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은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려줬다 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갈 확률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 상황에 달려 있긴 한데, 지금 시장이 약간 글로벌적으로 좀 불안정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란 쪽의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온다거나, 뭐, 그 다음에 지금 연준도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금융 보고서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불거져 나온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 다음에 뭐 AI 쪽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준다 해서 고용이 또 악화된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물가도 올랐어요. 물가도 올라서 PPI 지표가 네, 지난 주말에 많이 올라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미국 증시에서는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 팔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미장이 빠지고 한국장이 올라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던데, 그거는 이제 네, 그냥 생각일 뿐이겠죠.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박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만한 확률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대체장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던질 거야, 이런 식의 위협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일단 네, 지지선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한화솔루션 볼게요.
요거는 최근에 또 태양광 이쪽인데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뭐 포지션은 이제 태양광 쪽에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2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과매수 구간은 일정 구간 네,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진정시켜주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단기적 이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고 이 태양광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매도가 나온 것은 매물대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은 46,000원대 잡혀있기 때문에 포지션 볼까요? 네. 한 10%대? 이 정도 변동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46,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확보하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재수가 없으면은요, 5일선, 21선 대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뭐, 개별주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차익 매도 나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물린 거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차장고는 일단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적당하게 조정받으면서 끝낸 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더 올라가게 되면 대차장고도 같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네,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 지금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요 패턴이 과매수로 들어갔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누워서 횡보로 끌어주게 되면 아래쪽 이평선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그러면서 간격 좁아지고 지지선이 단단해지죠. 자, 그럼 46,000원대 구간에서는 일단 뭐 특별한 거 없으면 홀딩인데 만약에 깨진다. 네, 5일선, 20일선 깨진다? 그러면은, 네, 아래쪽까지 그냥 바로 열려 있으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46,000원 지지선 보면서 홀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코스닥 쪽 아니죠. 한온 시스템 봐야 되겠죠?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사서 이제 매도를 치긴 했는데, 그러나서 이제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익은 많이 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뭐 유상증자 이후에 뭐 계속 올라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공조 쪽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자동차 공조 쪽이고 전기차 쪽과 연결고리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추세 포인트는 일단 뭔가 추이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는 있어요. 네, 긍정 요소는 있고 이 구간을 잘 넘어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단계 많이 올라와서 대차장고가 살짝 증가했습니다만 아직 위협적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도 과매수 들어가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4,000원 정도대에서 지지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요거는 이 4,000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3,600원 정도대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가장 최선은 이렇게 4,000원을 깨지 않는 4,100원, 4,200원대에서 지지선 만들고 횡보로 누워주면서 주가 반등을 노려보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뭐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거는 지금 그냥 홀딩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도 약간 자기 혼자 스스로 네,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그런 부분에 영향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원 네, 그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홀딩하시고 매수 포인트는 네,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가격이 조금 더 싸지면 뭐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매수 포인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네,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가볼까요? 에코프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많이 올랐네요. 진짜로. 네, 18만원, 2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2차전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다. 이게 4만원, 네, 37,000원 저점이지만 한 4만원, 5만원을 보더라도 거의 300%예요. 요즘에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또 누적했다가 또 올라가고 막 그런 형태라서 포지션이 금방금방 변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 요소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차전지 쪽은 기대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긴 하는데 매수를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 저는 매수 타임이 좀 이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매수 포인트를 좀 보고 있었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매수를 놓쳤었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고 배야만 하는 거죠. 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그냥 보유해 보세요. 주가가 이런 조정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21선 깨지면 15만원대 지지선이 나오거든요. 15만원대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번에 두꺼운 지지가 이제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까지 빠지면은 상당폭의 낙폭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네, 15만원 이상에서 대부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옆으로 또 횡보하면서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네, 대체 잔고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문제시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네, 단기적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에코 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네, 에코 프로 BM.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얌전하다, 그죠? 에코 프로보다. 네, 추이도 괜찮은 거고요. 네, 추이도 괜찮고. 아,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만 들어오면 좀 매수해도 괜찮겠는데요, 그죠? 한 17만원 정도 나오네요. 17만원. 좀 더 아래쪽 사면 더 좋고요. 야, 요거는 조정이 나오길 조금 기대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나도 같이 사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같이 사보자. 이런 거. 추이는 일단은 뭐 25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이니켈, 네, 요쪽이고요. 요즘에 삼성 SDI나 뭐 이런 기업들 잘 올라가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대신에 이제 요것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 횡보 아니면 좀 떨어진 형태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하기는 좋은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건 싫겠죠. 그래서 감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지지 포인트 여기까지면 그동안 20% 넘는데 이 변동성 견딜 수 있다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네, 조금 주의는 좀 해야 되겠죠. 자, 20만원이 최종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 5일선, 21선 깨지는 거는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20만원 최종 지지선을 보고 홀딩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기술 볼까요? 네, 이 SMR. 야, 요즘에 그 원자력 관련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막 튀어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긍정적이긴 합니다. 계속 가네요. 네, 계속 가는데, 이 우리 기술도 한번 언급해 드리긴 했었는데, 뒤늦게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네, 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SMR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제어 예측 시스템. 요 국산화 기업이죠. 그래서 요거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경고딱지 붙었죠. 경고딱지 붙어 있고, 대차거래 증가했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과매수 국면. 이러면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이게 조정이 좀 들어가면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가 나온 게 이제 만원대 정도라서 상당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위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13,000원. 네. 5일선 깨지면은 13,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5%, 30% 정도 되니까 요거는 단기적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치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을 조금 보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 대체 잔고가 공매도로 바뀌는 순간에 네,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 물론 경고 다음에 위험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뭐 수주 뭐 계속적으로 네, 성장 기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지만 단기적 이벤트를 통한 변동성, 그 변동성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게 된다면 쉽지 않죠.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지금 보기에는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 16,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차익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HLB 볼까요? 이것도 잔고는 이거 뭐 그 대장고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HLB는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그 난리에 치고 있죠. 예전에 그 FDA 그쪽 관련한 부분에서 네 밀려나가지고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한다 어쩐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모습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사실 뭐 주가 상황에서 봐서는 뭐 공매도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칠 것 같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온 게 없으니까 뭐 여기서 공매도 더 때려가지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매도를 칠 만한 그런 요건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주가 추이가 그렇게 썩 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 요소들이 계속 붙잡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 라인대를 뭐 한 49,000원, 5만원 정도 이렇게 뭐 좀 더 보시면 49,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지지선 보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썩 내키진 않습니다. 그죠? 네, 갖고 계신 분들도 매수 의견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요. 포지션이 또 바뀌려면 어떤 재료가 더 나타나 줘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지금 위치가 위기일지 기회일지 확신이 안 서는 단계라고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요, 네, 49,000원, 네, 그 정도 라인대 지지선 일단 보고 홀딩만 좀 하시면 되겠네요. 아직은 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HPSP까지 한번 볼까요? 네. HPSP는 지금 그 블록딜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포인트인데, 보통 블록딜 하면은 주가 며칠 떨어져요. 며칠 떨어졌다가 이제 매수 포인트 주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블록딜의 성격인데, 요건 조금 급하죠? 네.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네. 이 고압 어닐링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HBM의 후공정 쪽에, 네, 그 하이브리드, 후공정이 아니죠. 그 하이브리드 본딩, 요쪽에서 이제 기대 요소가 좀 있는 종목이고, 이거 지난 12월 달에 특강 종목이었어요. 네, 실제로 매매도 했죠. 네, 그래서 수익도 잘 냈는데, 지금 라인이 이제 약간 이제 애매한 거예요. 우리 매도하고 나서 이제 뭐 잘 되고는 있습니다. 잘 떨어졌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매매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접근 타이밍을 또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어디쯤에 들어갈 것인가. 이번에 블록딜 떨어져가지고 좀 내려오면은 다시 살까 했는데, 중간에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라인은 일단 매물대는 조금 존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데드크로스 나왔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이 뭐 36,000원, 그만 이것도 한 20% 정도 변동 나오네요. 그거 싫으신 분들은 변동성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조금 싸져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애매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려면 저 위쪽으로, 네, 48,000원, 49,000원 이렇게 넘어가면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박스권 돌파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매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어서 매수하기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주가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을 다 봤네요. 네, 더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위 쪽에서 잔고가 그래도 많이 잡혀 있는 것들 위주로, 조단위 쪽으로 잡혀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봐드린 거니까 거기도 참고하시고, 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한 종목들은 공매도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대차장고고 뭐고 간에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대차장고가 공매도로 바뀌었을 때 상당 폭의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공매도 잔고 증가라는 이런 것들보다도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매도 잔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주가 올라가면 소스퀴즈, 즉 손절을 통해서 주가를 막 올라가는 형태로 반대로 나타나서 주가가 오히려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차 잔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일단은 이자를 주고서 주식만 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공매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대기만 해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차 잔고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하방으로 전환돼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대로 공매도로 바뀌면서 압박이 더 커져가지고 순식간에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당장 현재 시점에서 네,
뭐 크게 뭐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 좀 참고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즐거운 휴일도 보내시고요. 내일도 휴일이잖아요. 내일도 푹 쉬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